네, 안녕하세요. 오뽀입니다. 2022년 4월 25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10시 46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비트코인 차트 분석부터 간단하게 할게요. 현재 비트코인 4,900 한 30만 원, 4,940만 원을 왔다 갔다 합니다. 5천만 원이 깨진 상태인 거고요. 추세 라인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추세 라인은 깨졌어요. 현재 자리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요 추세 라인이 있었는데 추세 라인이 깨졌죠. 추세 라인이 깨졌고요. 그 추세 라인이 깨진 다음에 이전에 대한 전저점도 깨졌습니다. 이전에 대한 전저점 자리가 아니 깨지진 않았죠. 깨졌다 말았다. 어떤 이전에 꼭지점을 찍었던 아주 중요 자리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 것 같고요. 이 자리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하락을 하더라도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리테스트를 하고 나서 리테스트 한 다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결국 지금 자리에서 5200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밑에서도 쌍바닥을 찍었죠. 현재로서 차트를 보면은 지금도 밑바닥에서 쌍바닥을 찍었고요. 그리고 위로도 쌍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보여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모습이 여기서 떨어질 것인지 여기서 정말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 것인지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된다. 현재로서는 5,000 이 자리가 5,300까지도 보이네요. 5,200에서 5,300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한 자리다. 그리고 요 반등이 됐을 때 아마 많은 분들이 쌍고점입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쌍고점 저항에 걸릴 거다 얘기를 할 거예요. 쌍고점 저항에 걸렸을 때 이때 가서 만약에 지금 나는 비트코인은 무조건 하방이다. 나는 비트코인을 탈출하고 싶다. 나 정말 죽고 싶다 하시는 분들 탈출하실 거면 최소 5,300 정도 갔을 때 5,300 근처까지는 반등을 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으니까요. 그때쯤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현재 자리에서 약 10% 정도의 상승이 필요할 거고요. 알트들은 대부분 20에서 30% 정도 올라갈 겁니다. 현재 마이너스 뭐 40% 50%대 있으신 분들 그때 되면 마이너스 그래도 한 10%대 20%대까지 상당히 복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좀 대응을 하시는 거를 좀 추천해 드리고요. 현재 비트코인은 이전에 대한 쌍바닥 자리 지켜주고 있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대한 쌍바닥 자리 지켜주고 있다. 여기서 그냥 떨어지기보다는 찍고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찍고 그냥 날아갈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지금 자리부터는 반등이다. 4월 말은 항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락보다는 상승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준을 본다면 결국 5월 5일이에요. 5월 5일 날 FOMC를 통해서 금리 확정 발표가 났을 때 그래야지 시장에서 요동치던 이런 개미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차트적인 분석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대외적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어떤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관련된 뉴스를 봅시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음.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를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반감기에 들어갔죠.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이죠. 죄송합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반감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반감기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앞으로 이더리움 클래식은요, 채굴을 할 때 더 많은 비용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더리움 클래식을 얻게 되는데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한 원가 상승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더리움 클래식의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시중에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더리움 클래식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반감기 때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이 현재 반감기가 시작된 이후로 가격이
어떻게 됐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지나 봐야지 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트윗이죠. 예, 이번에 나온 트윗은요. 예.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트위터를 매수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하고 논의하고 있다라는 트윗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전에 올라온 뉴스잖아요. 근데 이후에 지금 보니까 뭐 일론 머스크가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쪽으로 협상이 되고 있다.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포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게 왜 호재예요? 그리고 왜 도지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호재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냥 똑같습니다. 뭐 주식시장에서도 그냥 테마주들 올라가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산다는 것은 트위터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결국은 이거 자체가 암호화폐와 관련 어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인수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암호화폐와 관련돼서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뭐 도지 뭐 이런 코인들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죠. '아 도지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구나.' 네 요런 식으로 주식시장도 그러고요. 뭐 특별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당장 어떤 사업이 진행이 돼서 올라가기보다는 테마로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심하고요. 암호화폐 시장은. 그래서 현재 일론 머스크가 일단은 뭔가를 움직인다. 뭔가를 한다는 데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도지를 가지고 있는 많은 투자자들은요. 사실 머스크 입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뭐라고 떠드는지 뭐라고 얘기하는지 막 계속 눈여겨서 보고 있거든요. 그 말 한마디에 도지의 가격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움직임에 대해서 현재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고 또 많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그냥 뭐 미국에 있는 부동산 전문 투자자들이 부수입을 올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비트코인 채굴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뭐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뭐 투자의 전문가들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트레이딩을 그동안 부동산 투자자 그리고 GPU 마이닝 등으로 부수입 올려왔다. 그러니까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바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한 마이닝 이더리움을 캤다는 거죠. 이런 채굴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얻어왔다라는 게 실제로 기사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오죠. 한폰 컴패스 마이닝의 공동 창립자 위트 깁스는 그동안 부동산 투자에 나섰던 이들이 최근 비트코인 투자로 방향을 돌리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부동산 투자자들이 부동산에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의 재미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더 큰 수익을 얻기 때문에 비트코인 시장으로 자금들이 많이 들어온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큰 자금력들이 최고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기사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그레이스케일에서 SEC에게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하지 않느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번에 얘기하죠. 비트코인이 현물 ETF를 비트코인 현물 ETF와 다르게 취급할 만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7월 달까지 그레이스케일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 한 일주일 전에 나왔던 기사 같은 거 이거 다시 재탕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거예요. 현물 ETF가 승인을 해줬는데 선물 ETF를 승인해줬는데 왜 현물 ETF를 승인해주지 않느냐. SEC에서는 하는 얘기가 위험하다는 거거든요. 위험하다. 근데 선물 ETF보다 현물 ETF가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잣대가 이중잣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분명히 법적인 근거가 없고 예, 뭐 행정법인가 여기에 위반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송을 걸 거다. 7월 달까지 승인 여부를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이런 기사 그레이스케일에서 이렇게 SEC를 압박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스는요. 라이트코인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최근부터 여러분에게 라이트코인 얘네 지금 뉴스 나오는 것도 그러고 행동하는 것도 그러고 현재 트위터나 이런 데서 언론에서 언급되는 검색어 순위도 그러고 걔네 뭐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라이트코인에 대해서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고 뭔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라이트코인 고래들이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바닥자리 했을 때마다 매집을 하면서 본인들의 물량을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온체인 데이터 투자로 인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입니다. 수치. 이거는 추측이 아니라 실제로 고래들이 비트코인이 아니라 라이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트코인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어떤 코인에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 라이트코인 지금 가격도 충분히 매력적이고요. 투자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데 도움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죠. 현재 트래블로 인해서 빗썸과 업비트, 코인원, 코빗 이 네 군데 거래소는요, 서로 뭐가 된다? 입출금이 됩니다. 예. 얼마 전까지는 업비트에서 빗썸으로 출금이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업비트에서도 빗썸으로 출금이 된다는 거, 네, 이런 거 좀 알고 계시면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트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피보나치 확장입니다. 피보나치 확장은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죠.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 사용을 하면은 코인이 상승을 했을 때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그리고 피보나치 확장을 하면은 어디까지 반등할 것이며 파동의 끝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예. 이거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적어도 피보나치 되돌림과 피보나치 확장에 대해서 사용법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해드릴 때 어려웠나요? 상당히 쉬웠죠. 근데 이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요, 되게 어렵게 돼요. 예. 이거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요, 막 이렇게 네. 설명하려면은요, 되게 어렵게 되거든요. 이거 제가 퍼오다가 이 사진 하나만 퍼가지고 못했는데, 아무튼 요거 차트 공부하실 때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요, 크라켄. 여러분들은 크라켄 하면은 잘 어색하시죠? 근데 크라켄은 여러분들은 맨날 크라켄의 가격에 관해서 매일 볼 수 있어요. 업비트 보시잖아요. 이거 보여드려요. 업비트 보시면요, 위에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요거 위에 크라켄 써 있는 거. 여기는 비트 파이넥스, 크라켄, 리퀴드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해외 거래소들. 해외 거래소들이거든요. 크라켄은 미국에 있는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현재 4,900만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해외에서는 현재 38,800달러 하고 있는 거. 여기는 38,843달러 하고 있는 거. 그거를 원화로 따지면 이런 가격이라는 거. 그러니까 업비트나 이런 데 보면요, 비트 파이넥스나 크라켄 가격이 위에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보시면서 투자하시면요, 해외에서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거 볼 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크라켄도 미국에서 상당히 큰 거래소고요. 많이 알려져 있는 거래소입니다. 근데 이 크라켄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지금 뭐를 준비하고 있냐면, 예, 중동의 아부다비에 지사를 설립하고 있대요. 그리고 디르함 최초 거래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게 그겁니다. 바로 예, 중동 쪽에 새로운 비트코인 관련 거래소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관련된 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코인 시장에 있어서 유럽, 아시아 쪽에서는 그래도 핫하게 움직였거든요. 북미라든지. 근데 이 중동 쪽에서는 사실 이쪽 투자에 관해서 그렇게 둔하게 접근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별로 관심을 안 가졌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중동 쪽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 많은 크립토 회사들이 중동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뭐 우리에게 있어서 이 파이가 더 커지는 거기 때문에, 또 중동에 있는 돈 많은 형아들이 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좋은 호재로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뉴스 뭐가 있을까요? 램. 램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갑자기 트위터에서도 글들이 많이 사라져서 싹 지워졌죠. 그리고 글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빗썸 같은 경우에서는 또 상폐까지 됐죠. 그래갖고 램이 막 사라지는 거 아니냐 어쩌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램 같은 경우는 앞으로 리브랜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안내들이 있었어요. 뭐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램 갖고 계신 분들, 저도 램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기대해 봅시다.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산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옆에 보시면은 이 초록색 있잖아요. 초록색 현재 가격이고요. 옆에 있는 게 이제 매물대 물량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초록색이 오른쪽으로 갈 거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왼쪽으로 가겠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 물량들이 엄청나게 몰려 있는 게 볼 수 있어요. 살색으로.
쉽게 말해서 초록색이 가격이 올라가 위로 올라가니까 얘를 건드리면 얘가 터지는 겁니다. 얘가 그냥 초록색 열이 딱 건드리면 얘가 그냥 터지면서 그냥 숏이 다 청산되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조금만 4만 1000달러만 딱 가면요, 그냥 다 터지는 거면서 4만 1000달러가 5만 달러까지도 날아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숏 갖고 계신 분들 조심하세요. 지금 숏을 엄청나게 많이 걸어놨다는 거고요. 그리고 숏이 걸린 청산자리라 현재 가격이랑 가까워요. 그러니까 숏 하신 분들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 얼마 전에 우리 함께 살펴봤던 뉴스죠. EU에서 POW의 채굴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 왜?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채굴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또 그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POW 기존의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채굴을 통해서 얻어지는 POW 코인들에 대한 채굴을 금지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POW 금지한다는 것은 반대로 POS 코인들, 스테이킹 코인들이 좀 더 각광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 POS로 변환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POS로 변환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된다? 그래픽 카드가 떨어진다. 그만큼 수요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최근에 나오는 코인들을 보면 POW가 아니라 다 POS 코인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거예요. POS 코인들은 지분 증명을 해가지고요. 코인이라는 것은 발행을 하게 되면은 노드를 운영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줘야 돼요. 근데 보상을 주는 방법이 바로 본인들의 코인을 주는 건데, 코인을 배분하는 방법이 채굴을 통해서 채굴자들에게 코인을 주면서 노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스테이킹처럼 노드를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래픽 카드가 돌리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만 돌리고요. 나머지는 그 사람들에게 코인을 위임함으로써 그 노드를 올리는 사람에게 돈을 줌으로써 대표해가지고 노드를 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오브스에서 노드를 돌리는 바로 그런 가디언, 밸리데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스테이킹을 해주실 때 저한테 위임을 해주시면은 제가 거기에서 여러분 대신에 노드를 돌리고 대표로서의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도 스테이킹을 통한 수익을 받아가지고 저 역시도 그로 인한 수익을 받아가는 일을 현재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POS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최근에 뭐 오브스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스테이킹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바로 지문 증명에서 노드를 돌리는 일을 하고 계신 노드를 돌리는데 위임을 해주시는 델리게이터라고 하거든요. 델리게이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는 가디언들은 그거를 대신 돌려주는 노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요, 요거는 어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차트를 보시는 다른 전문가분이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분께 얘기하신 거는 여기 48,600불까지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여기가 머리 자리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요, 무슨 차트라고 하냐면요. 갑자기 무슨 차트죠? 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죄송해요. 네. 아무튼 요 머리까지 떨어졌다 반등할 거다. 근데 이게 떨어지기 전인데 지금 가격이 48,600불이 여기 전저점 자리면 여기 터치했습니다. 현재 터치했고요. 지금부터 10하동까지 내려왔고요. 역 헤드 앤 숄더. 이제 역 헤드 앤 숄더. 왜 헤드 앤 숄더 생각이 안 나는지. 이거 역 헤드 앤 숄더고요. 역 헤드 앤 숄더 차트가 나오면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도 48,600불을 지켜줘야 된다 했는데 현재 그 자리 지켜주고 있고요. A 파동까지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는요. A 파동까지 올라가면 49,000불이거든요. 49,000불이면 원화로 따지면 거의 6천만 원짜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결국은 뭐를 얘기하고 있다? 상승을 얘기하고 있다. 이 분석하신 분도 떨어질 때까지 떨어지고 상승한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때까지 떨어졌다. 아무튼 48,000 초반 때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반등하는 자리까지 이 분석을 통하면요 올라와 있는 이게 아까 오후 한 4시쯤에 분석이 됐던 차트 분석 같은데요. 아무튼 뭐 분석대로라고 한다면 올라갈 겁니다. 지금 자리에서요. 역회된 숄더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뉴스 브리핑 뭐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들은 뭐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한 거랑 뭐 글로벌 경제가 악화됐는데 이것은 반대로 비트코인 강세장이 연출이 가능한 거다. 커플링이 아니라 오히려 디커플링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뭐 워싱턴
근데 위네치 같은 경우도 전력 공급의 25%를 비트코인 채굴에 제공함으로써 채굴 시장을 더 키울 거다, 많이 투자를 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핵심은 이게 있죠. 올해 들어 4월 들어서 고래들의 비트코인 물량이 몇 개 늘어났다, 2만 개 늘어났다.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4월 달은 비트코인에게 있어서 기념비적인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대부분 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될 거예요. 부자는 아니더라도 마이너스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수익 낸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었다는 내용들이 외부로 알려져서 그 외부에서 여러분들은 돈 벌었다. 저런 놈도 돈 버는데 내가 돈을 못 벌 쏘냐. 저런 사람이 투자해도 돈을 벌면 내가 투자해도 돈을 벌겠다 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친구들, 친지들, 가족들이 다들 코인판에 들어올 거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불장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도 들어오고 그게 불장이 되는 겁니다. 언제 불장이 와요? 언제 불장이 와요? 물어보는 분들, 여러분들, 당신들이 돈을 벌어야 불장은 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앞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 차, 입는 옷, 먹는 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5000cc 밑에 아래에 차를 타면 멀미를 할 것이고, 루이비통 샤넬 옷을 입지 않으면 몸에 피부병이 날 것입니다. 60평 아래 아파트에 살게 되면 여러분 답답해서 하루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네, 이런 삶이 올 거라고요. 이 얘기는요, 그때 말했지만 금일자동차라는 사기꾼들이 사업 설명회에서 했던 얘기들이에요. 저는 사기꾼은 아니기 때문에 뭐라 할지 여러분들 이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이 투자만 잘하면요, 정말 제가 지금 우측 한 얘기처럼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비트코인 차트 분석 그리고 뉴스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브리핑 여기서 끝입니다.